자, 아까 첫 번째 와인의 구분에 저 운동 좀 하고 오느라고 옷이 죄송합니다. 와인의 구분 중에 첫 번째 세계에 따른 분류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조법에 따른 분류예요. 와인은 뭐 다 똑같이 제조하는 거 아니야? 정말 많이 다릅니다. 와인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개에 따른 분류를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제조법에 따른 분류를 하는데, 첫째 이제 와인에 거품이 있는 와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로 샴페인이라고 하듯이 이제 그 발효를 하다 보면 모두 우리가 맥주 공장 같은 데 가서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뭐 우리가 집에서 술을 담글 때도 그렇고 이제 담그다 보면 발효하면서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곡식이나 과실이 술이 되는 과정에서 발효를 할 때는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술을 발효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연적으로 어, 발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와인에 병입이 될 때는 그 이산화탄소가 없는 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제 발생했던 이산화탄소를 다 날려버리고 와인을 병입해서 우리가 마시는 와인을 우리가 스틸 와인이라고 그래요. 스틸 와인.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은 굉장히 거품이 풍부한 그런 와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샴페인 같은 와인들을 우리가 할 때는 2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미 화이트 와인이 된 와인에 앞에 이제 우리가 와인을 만들다 양조를 하다 보면은 불순물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서 병입을 하는 과정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화이트 와인이 된 것에서 불순물을 빼고 그 불순물이 빠진 공간만큼 다시 당분을 첨가해서 병을 막으면 그 병 안에서 이제 2차 발효가 생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샴페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샴페인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샴페인 기법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문서에 이제 뭐 이렇게 최초라고 얘기하면 더 우리가 더 먼저 해서 그러는 게 프랑스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상에 이제 가장 먼저 샴페인 기법을 돔 페리뇽이라고 하는 수도사에 의해서 원래 이제 이름은 페리뇽인데 돔 신에게 나의 최선을 해서 돔 페리뇽 이라는 수도사가 포도로 만든 와인을 이렇게 마시다 보니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2차 발효를 시켜서 만들었던 그 기법이 바로 샴페인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샴페인 기법을 사용하는 지역은 프랑스의 쌍파뉴 지역이다.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와인을 증류시켜서 만드는 증류주를 브랜디라고 하는데 그 브랜디가 나오는 지방이 꼬냑에서 나오는 거면 꼬냑이라고 부른다는 것처럼 예, 스파클링 와인도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것만 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발효를 하는 방법이 샴페인 기법이라고 그러죠. 이미 화이트 와인 된 것을 앞에 있는 불순물을 병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다시 효모를 주입시켜서 2차 발효 시키는 것을 샴페인 기법이라고 하고 이제 탱크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병 안에서 2차 발효 시키는 게 아니라 탱크 안에서 발효를 또 2차 발효를 시키는 게 그 효모를 탱크 안에 집어넣어서 2차 발효를 시켜서 탄산가스로 유발하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주나 이런데 놀러 가 보신 분들 뭐 레드 와인 같은데 막 거품이 있는 그런 콜라 뚜껑 같은 마개가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산화탄소를 CO2를 인공적으로 주입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호주 같은 데 날씨가 더우니까 더울수록 탄산음료 스파클링한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발생한 건데 통상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거는 거의 없고 이제 호주라든가 이런 더운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죠. 뭐 버니니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레이프 뭐 그레이프 스파클링 뭐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와인이라고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것도 역시 포도 주스에
포도주스에다가 탄산을 넣은 게 버니니 같은 알코올팝이에요. 알코올팝이라고 하죠. 알코올팝. 거기에 이제 쉽게 해서 알코올을 주입하는 거죠. 포도주스를 발효시켰다기보다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RTD 또는 알코올팝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벗어난 얘기고 이건 여기서 빼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품이 없는 와인은 스틸 와인이고 거품이 있는 와인은 뭐다? 스파클링 와인인데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병 안에서 2차 발효를 시키는 샴페인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탱크 안에서 2차 발효를 시키는 기법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인공 탄산을 CO2를 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법의 다른 분류, 구분 두 가지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스틸 와인은 뭐다? 거품이 없는 일반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틸 와인이고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나 그다음에 샴페인 방법하고는 다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까바, 그다음에 이태리의 프로세코, 그다음에 스푸만테, 이태리 프로세코, 스푸만테, 그다음에 독일의 젝트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스파클링 와인의 이름이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프랑스 쌍파뉴 지방 외에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들은 뭐 뱅무세, 뱅이 와인이라는 뜻이고 무세가 무스, 뭐 거품이라는 뜻이죠. 머리에 바르는 무스라고 하죠. 우리가 뱅무세, 그다음에 클레망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둘 다 거품이라는 걸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분했던 거 세 개 따른 분류 레드 와인,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어떻게 만드나?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 기법, 2차 발효 기법, 인공탄산 주입 기법 이렇게 만들고 각 나라별로 부르는 샴페인 이름, 스파클링 와인 이름 다르다. 프랑스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병입에서 2차 발효를 시킨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파클링 위에 다른 스파클링 와인들은 뱅무세, 클레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태리와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은 스푸만테나 또 아까 얘기했던 이게 방금 전에 얘기하고도 이 나이가 먹어서 프로세코 스푸만테 프로세코 죄송합니다. 이게 리허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세요.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해주고 그래서 프랑스는 샴페인, 뱅무세, 클레망, 이태리는 스푸만테 프로세코, 스페인은 까바, 독일은 젝트, 뭐 그 외의 와인들은 뭐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왜 이렇게 다들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자기 나름대로들 다 이미 2차 발효 와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유 이름이 있고 이제 이렇게 뭐 미국의 스파클링 와인도 있을 수 있고 뭐 호주의 스파클링 와인도 있을 수가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붙이는 거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그들만큼 오래되지 못했고 선구자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그들에게 이제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미있는 여담이지만 우리가 슈퍼에서 파는 오스카 샴페인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술도 아니고 음료에다가 CO2 아까 얘기했죠. 인공탄산 넣어서 만든 것도 오스카 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는데 이 국제무역 그 다음에 그 상표권 특히 이제 FTA 이런 게 이루어지고 나서 꼬냑, 샴페인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쉽게 해서 상표권 침해이고 FTA 법규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 스파클링 뭐 주스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샴페인이나 이름을 이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상표권에 대한 법이 철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와인의 제조법의 다른 분류 그래서 스틸 와인, 거품이 없는 와인,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